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모두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축구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죽어도 썬덜랜드라는 넷플릭스 제작 다큐멘터리인데요. 화제의 이유는 드라마틱한 그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히려 적나라한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썬덜랜드는 16, 17 시즌을 최하위로 마치며 2부 리그로 강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7, 18 시즌을 준비하면서 다음 시즌 프리미어 리그로 복귀하는 드라마 같은 모습을 담기 위해 넷플릭스와 다큐멘터리를 찍기 시작했죠. 하지만 오히려 최악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3부 리그로 강등되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클럽 내부의 문제점과 사건 사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그 적나라한 다큐는 오히려 역대급 축구 다큐라는 찬사와 함께 3부 리그 강등으로 무너져 버릴 뻔했던 썬덜랜드의 서포터즈들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방송 전인 2부 리그 평균 관중수 2만 7천 명을 넘어서 방송 후 3부 리그 평균 관중수가 오히려 3만여 명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방송을 본 다른 지역 팬들이나 타국의 팬들이 많은 지지와 서포터즈 가입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초기 의도와는 다르게 이처럼 적나라한 다큐멘터리가 곧 하나 더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아마존 프라임이 촬영하고 있는 토트넘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다큐멘터리가 다루게 될 적나라한 사건들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포체티노 전 감독과 레비 회장의 카메라 갈등입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의하면 작년 7월에 포체티노 감독이 레비 회장에게 훈련을 기록하기 위해서 훈련장에 카메라 설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레비 회장은 카메라 설치를 위해서는 8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지출을 거절했다고 하네요. 이러면서 둘의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비 회장이 아마존의 1,0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2억 원짜리 다큐멘터리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계약으로 인해서 포체티노 전 감독의 사무실에도 생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포체티노의 매 순간을 다 촬영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포체티노는 이 사무실 공간을 업무 중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쉴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 사라진 셈이죠. 심지어 시즌 중에 경질된 포체티노는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개인 물품을 챙겨서 나갔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모두 녹화가 돼서 다큐멘터리에서 다룰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직장에서 강제 퇴사하게 되는 모습은 영화로만 봐도 참으로 안쓰러운데 포체티노가 자신의 물품들을 정리해서 방을 떠나고 나중에 무리뉴 감독이 그 방으로 들어오는 모습까지 다큐멘터리에 나오게 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적나라한 다큐멘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포체티노의 방뿐만이 아니라 훈련장의 여러 방에 선수나 스태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공간에 많은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니 그들마저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들을 방송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는 이 다큐멘터리가 보여줄 또 다른 적나라한 사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2대7로 대패한 날입니다. 그것도 홈구장에서 말이죠. 이날의 패배는 선수와 팬들 모두에게 충격적인 결과였죠. 손흥민 선수의 선취골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나 싶었지만 그 이후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후의 드레싱룸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마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침체되어 있거나 살벌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날의 드레싱룸 분위기를 모두 전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큐 계약에 의해서 모든 카메라맨들이 선수들을 경기장에서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와 좌절을 면밀하게 촬영했고 방송에 내보낼 것이라고 하네요. 그럼 그날의 손흥민 선수가 어떤 기분 상태였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도 화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부상 지옥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정말 혹독한 부상 시즌을 치르고 있죠. 이 부상에 관련된 화면을 더 자세히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의 팔 골절의 경우 드레싱룸에서는 어땠는지나 구단으로 돌아가서 검진을 받는 장면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얼마나 통증을 느꼈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겠군요. 케인의 햄스트링 파열 후의 모습도 자세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터치라인 밖에서 부축받으며 나가는 순간부터 다큐 카메라가 함께 따라다녔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리뉴의 선임과 적응 과정도 다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즌 중간에 새로 부임을 한 것이다 보니 선수들과 친해지고 그들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했을 텐데 과연 무리뉴는 어떤 방식으로 선수들과 접촉했으며 그들과 가까워졌는지 그 과정도 보여줄 것이라고 하네요. 이 외에도 에릭센이 팀을 떠나는 과정,
베르베인과 제드송 페르난데스 영입 과정, 은돈벨레의 부진에 관련된 내용, 다이어가 관중석을 난입한 사건과 알리의 스냅챗 사건, 그리고 새로운 경기장 증축 과정도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에 대한 구단의 대처 과정도 보여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썬덜랜드처럼 강등에 강등을 거듭하는 절망의 상황까지는 아니어도 토트넘도 이 정도면 그 어느 시즌보다도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시즌이고, 그 세세한 모습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니 저는 다큐멘터리 마니아까지는 아니지만 이 다큐만큼은 정말 꼭 보고 싶네요. 이런 악재들을 다큐에서 보여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차라리 1년만 일찍 다큐 촬영을 했으면 챔스에서의 그 기쁨을 즐겼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다큐를 통해서 그들의 좌절과 눈물, 분노와 한숨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더 값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돈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벌고 유명하지만 그들도 그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슬픔과 좌절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경기장과 뉴스에서 보고 싶은 그들의 모습은 빛나는 스포츠 스타지만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싶은 그들의 모습은 우리와 같이 각자의 삶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I guess.